그렇게 그 드러나기가 힘든 게 이게 지금 최근에 미투 운동에 참여하는 그 사례들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이게 현장에서 권력 관계의 맥락 속에서 그렇죠. 일어나기 때문에 명백한 강간의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뭐 그 뭐죠? 저항하고 강하게 의사표시하고 이런 게 굉장히 힘든 이런 권력 관계 맥락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더 문제가 크다. 이 강간 관련 그 형법은 좀 개정돼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여성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오랫동안에 예. 본인의 거부 의사가 분명한 걸로 확인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강간죄 구성 요건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입증이 또 너무 아직 까다로워요. 우리 그 법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 뿌리 깊은 가부장 문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이런 예. 문화가 팽배한 속에서는 소위 우리나라에 지금 진보적인 사고를 하는 그러니까 인권을 굉장히 중시하는 이런 사람들마저도 맞습니다. 이 젠더 그러니까 성차별 의식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저는 전에 보면 노동운동 굉장히 강하게 하는 사람들 굉장히 인권 중시하고 굉장히 이 평등의식 강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심지어는 그 노동 현장에서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성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보수적이면서 잘못된 가부장적인 보수적이 아니라 잘못됐던 그러니까 거죠. 가부장적인 그런 차별적인 게 자기도 이게 잘못됐다는 예. 의식 없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거는 뭐 그 문제의 영역으로 뭐 이념의 문제의 영역으로 끌고 갈 문제는 그러면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안 이제 되죠. 그런 네. 현상이 있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지금 정현백 장관으로서는 이제 억울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그 취임하기 이전에 있었던 그 누적된 사례를 가지고 지금 유엔에서 지적받은 것이라 예. 그럴 수도 있지만 과거 일인데. 예, 그건 그렇다 쳐도 저는 정현백 장관은 우리나라에 활동하는 여성들 중에서도 이 성차별에 대한 의식이 누구보다도 굉장히 강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온 이후에 그분이 제대로 이런 문제에 관해서 목소리를 냈다던가 그런 기억이 없어요. 심지어는 그런 비판이 좀 있더라고요. 예,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 건부터 해가지고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고 존재감 지금 미투 이 운동이 벌어지는 이 국면에서는 저는 정현백 같은 장관 같은 분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려야 되는데 전혀 안 들리고 있다는 게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그러니까 예, 이제 이 말씀 그동안에 드리고 여성의 싶어요. 사회적 진출이 이렇게 확장되고 그래서 곳곳에 직장이든 사회적 활동이 이렇게 늘어나고 뭐 비율도 높아지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어떤 문화적 질적 성숙의 단계로 전환돼야 될 어떤 계기가 이번 미투 운동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저희들도 이제 민주주의 운동하거나 소위 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가정 내에서 보면 매우 그 가부장적이고 또 군대 다녀오면 본인은 어떠세요? 본인은? 저도 사실은 곳곳에 그런 그 느낌이 있죠. 부인과 구슬든 남자인데. 부인과 남편 관계에서 아무튼 여러 가사 노동부터 해서 인식의 육아 문제나 부인이 할 일, 남편이 할 일 이런 것이 그러니까 군대 문화, 가부장제 문화 이런 것이 막 믹싱되면서 이제 나타나다가 이것이 이제 막 성폭력 이런 걸로 때로는 극화되다가 지금 터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시기에 우리 문화의 질적 어떤 전환, 대전환의 시기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이번 차관님. 예. 아직 저 잠깐 말 끝낼게요. 진수희 아니 전 장관님 예, 말씀하세요. 진수입니다. 근데 이번 상황을 계기로 저는 정말 우리 사회에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본다든지 이 성상품화한다든지 이런 아주 보편적인 이런 문화가 정말 이렇게 달라지는 근데 아주 이제 의미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 동일한데 이 예, 문제를 예. 가지고 뭐 일부 SNS에서 뿌리 뽑겠다. 정부가 막 뿌리 뽑겠다. 이건 뿌리 뽑을 수 없는 문제다. 이러면서 의식의 이제 또 문제라서 예. 문화의 문제. 이건 정권이 정부가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 일종의 근데 사회 계몽 운동 아니에요? 계몽인데 그래도 정부가 좀 주도하면서 이 제도적인 충격파를 사회에 계속 예. 던져야 이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지게 그렇지. 되지. 이게 정부가 할 일이 아니고 이건 사람들의 문화의 문제고 의식의 문제다. 이러면 네. 하세월이 걸려요. 아니, 예, 그러니까 예. 정부가 아니, 제도적인 그러니까 충격은 줄 필요가 그러니까 있다. 저도 오늘 박원석 의원님이나 진수 의원님 말씀 이 네 분 말씀을 들어봤더니 난 얘기 안 적어도 했어. 이번 국회에서
우리가 강간에 관련 법령은 반드시 개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국제사회 수준과 좀 맞추겠다. 이런 뭔가 결의가 있어. 법안은 지금 15개나 쏟아졌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저한테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걸 구분해야 돼요. 성상품화 문제, 강간 문제, 그다음에 권력에 의한 그 성희롱 내지는 어떤 뭐 농단 문제 이건 다 구분해야 돼요. 근데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강간이나 성상품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또 별도로 얘기돼요, 진수희 의원님. 왜냐하면 그 인간의 DNA가 남자 수컷은 많은 곳에 씨를 심으려고 하고 있고 위험한 아니 점점 위험해지고 있어요. 아니 제 얘기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이게 이 진화론에 의해서 이게 입증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는데 그것을 문화를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하고 자기 통제하는 거예요. 문화 인간이 갖고 있는 문화의 위대함이 그겁니다. 그 동물의 왕국 좀 많이 보세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이 문화와 관련해서 그러면은 이 강간이나 성상품이나 이 문제는 별도로 이제 다시 다뤄야 되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권력에 의한 성적인 어떤 그런 인간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하는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가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우리가 이번 기회에 좀 해소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성상품 하나 강간 문제는 별도로 하고. 잠깐만요. 좀 문제 있는 발언이. 아니, 잠깐만. 요건 저는 제가 후자도 동의 안 합니다.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지적을 해야 돼요. 지금 차 의원은 동물로서의 인간이 가진 본능, 특히 인간 중에 남성이 가진 어떤 성적인 본능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식의 발언,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진수희 의원님 말씀 들어보고요. 아니 왜냐하면 저를 아주 위험하게 왜곡하기 때문에. 그런 그 인식에는 제가 절대로 할 수가 없고요. 인간은 문화가 있다니까요. 문화. 그러니까 그것으로서 생물학 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얘기 뭐냐면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본능적인 측면을 문화로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단일원적으로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일정하게 어떤 시대적인 문화적인 흐름을 잘 반영해야 된다. 이거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네덜란드 같은 데는 성품화가 그것은 거기는 아예 합법화돼 있어요. 그 미국 같은 데는 상당히 문란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규제가 심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별개로 보고 지금 그 얘기를 한꺼번에 다 섞어서 믹싱해서 얘기하시니까 제가 문제하는 건 뭐냐면 권력에 의한 어떤 성농단 문제를 좀 이번에 좀 봐야 된다. 근데요,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게 결국에는 강간으로도 연결되고, 그렇죠. 또 그게 사회 전반적인 그 여성에 대한 성품화 문제나 이런 것까지도 다 연결이 되어 있어 분리할 수가 없는 문제고,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남성이 가진 특성이 뭐 여성에 비해서나 이렇게 봤을 때 더 충동적이고 때문에 그런 특성을 억누르기 위해서 우리가 늘 의식적으로 문화적으로 혹은 뭐 법제도적으로 그걸 경계하고 규율해야 된다. 이게 자칫하면 생물학적 특성을 정당화시키는 논리가 돼요. 저는 그래서 그것도 아니라고 보고요. 중요한 지적이시네요. 지금 저런 식으로 이중적으로 하니까 바로 아니 그게 왜 이중적이에요? 밑에서 권력에 의해서 성농단이 있는 거예요. 왜 이중적이에요? 인간의 어떤 본성을 우리가 문화로서 교육으로서 제어해 나간다. 제도로서. 아니 남성의 본성이 그렇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소위 말하면 진화론을 보세요.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그걸 어디서 입증하고 있냐고요? 그게 진화론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입증을 그건 제가 갖는 편견이죠. 그거 편견이 아니에요. 일부학자들의 주장이고. 그거는 이미 정설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정설이에요. 차명진 의원님 그건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토론하는 입장에서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 문제로 아까 나는 그런 문제로 일정하게 남성의 여성에 대한 어떤 이 폭력적 가학적 그런 태도 그렇게 보시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그 남성의 특성을 이렇게 규정되어 있던 것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게 남성 우월주의적 사고에서 있었던 거고 최근에는 그게 바뀌고 있잖아요. 검증되지 않은 편견이 것 그러면 일부의 주장이지. 거기를 받아들이는 거에서부터 이 성차별의 문제를 보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요즘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그거를 일부 이제, 다처제 뭐 또는 이런 주장할 때 혹시 다시 이야기하시기로 하고. 예.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막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면 정치권에서 받아서 뭔가 해야 돼요. 맞습니다. 막 이렇게 끌어오르다가 툭 꺼지면은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 미투 운동이 지금 무척 긍정적으로 분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 15개 법안이 나와 있는데 대체로 보니까 가해자에 대한 이제 처벌을 강화하는 거 하고 예. 그다음에 피해자에 대해서 뭐 2차 가해나 이런 거 안 당하도록 지원하고 보호하는 류의 법안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거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뭐 사전적인 그런 규율을 강화하는 법안하고 대체로 한 이 정도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이제 여론이 끓고 국회에 그런 법안들이 막 나왔다가 흐지부지 용두사미식으로 정리되는데 저는 지금 미투 운동이 이게 당분간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국회가 이게 이제 그 여론이 한참 이렇게 일어나고 그런 사례들이 나왔을 때 오히려 이럴 때 지금 입법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국회에 나온 법안들을 비슷한 법안들도 많으니까 잘 분류하고 검토해가지고 조금 이런 문제에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성과를 빨리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얘기가 처음 시작한 게 서모 검사 안태근 검찰국장의 성추행으로부터 촉발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최규일 의원도 관계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검찰 성추행 조사단의 소환을 거부하고 있다. 그래요? 예. 안태근 씨는 지금 조사를 검찰 조사를 14시간 받았는데 조사 받았다고 하고 있고. 최규일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나요? 일단 소환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환에 응하지 않는 예.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전화해 보려고요? 아니 최규일 의원이 어떤 분인가 좀 보려고. 잘 검사 모르세요? 출신. 네, 잘 몰라요. 그분도 검사 검찰 출신이고요. 검사장 출신이죠. 아니 여당인지 야당. 서울중앙지검장. 한국당 의원이에요. 한국당이에요. 한국당. 개그 날리신 거죠? 지금 일부러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답변 곤란하니까. 저는요, 이 미투 운동이 계속 지속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게 그것도, 사실은 법안 몇 개 더 구체적인 만드는 법안 몇 개 것보다도. 제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클 계속 수 갈 수 있어요. 있을까요? 근데 저는 참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거 문제 제기하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입증해라 그러면서 오히려 고발한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되치기 당한 경우도 제가 아는 한 정치권에는 상당히 있었어요. 무고죄. 왜냐하면 선거 때 뭐 우리 지역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후보자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과거에 그 성추행 당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제 문제 제기를. 그러니까 저 사람이 공직에 안 나오고 가만히 있었으면 내가 문제 제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저런 사람은 공직에 나오면 안 되니까 내가 문제 제기한다라고 해서 그거를 밝혔는데 그쪽에서 그 남성 쪽에서 후보자 쪽에서 이 무고로 명예훼손으로 허위사실로 해서 재판받고 아닌 걸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던 적이 불과 몇 년 전인데 최근 드러나는 상황을 보면 다 상대방이 인정하고 꼬리 내리고 사과하고 뭐라 그러나 직에서 사퇴하고 이런 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엄청난 변화가 온 거죠. 그러니까 법안 뭐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운동이 계속 지속되게끔 우리가 끌고 가는 것도 그게 더 훨씬 효과적일 수 법안의 있다. 문제가 또 있는 게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적시라고 할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그렇죠. 법은 이번에 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명예훼손인 경우가 많죠.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의도로 이거를 했다라는 거에서 그건 이제 선거법이고요. 선거법 아니 위반이고 일반적으로도 명예훼손도 사실 적시하고도 명예훼손을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법이 어찌 보면 남성 위주의 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폭행 가해자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하고. 아니 여보세요. 예. 이제 이번에 여보세요? 전화했어요? 성폭행 관련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도 지금 이제 명예훼손에 사실 적시에도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있죠. 저희가 적응해서 700만 원 물은 적. 피해자 신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아니 저거 전교조 교사 명단 그거죠? 아니요. 아니고 방송에서 했었던 이야기. 네, 방송에서 이재명 시장에 관련해서. 그거 왜 변호사를 건드려요? 700만 원 또 물어냈어요? 네. 전에 또 한 1억 냈잖아요. 전에 1억이 전에 전교조 명단 공개해서. 그
살림살이도 제대로 못 벌면서 이렇게 돈 물어내는 일만. 그래서 저희 처가 제가 어디 나가면 항상 집에서 불안에 떨어요. 그래서 저는 집안에서 아까 그 남녀 관계 나왔는데 집안에서 예. 거의 집에 갈 때 무릎 꿇어 기어서 들어가요. 예. 자, 강경한 데일 메시지 여야 반응은? 어제 그 데일 메시지가 좀 강경하게 나왔죠. 간단하게 논평 내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이 칭찬하니까 저는 약간 좀 비판하면 예. 공화 정신을 얘기를 하셨는데 공화 정신은 있죠. 어떤 사람이 권력을 사유하거나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아닌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 촛불 쪽만 보는 것 같아요. 아. 네. 아니 사실은 육자회담이나 북핵 문제를 위해서라도 일본을 이렇게 보듬고 가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는데요. 일본이 최근에 하는 것은 아베가 하는 것은 영 맞질 않아요. 그리고 매우 한반도를 자기 일본의 그 우익 정권에 막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반성도 없고 그러니까 뭐 난 잘했다고 봐요. 그리고 전쟁 성노예 위안부 문제는 그 진영을 떠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어제 대통령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 크게 있는데 첫 번째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한 거는 저는 뭐 굉장히 잘했다. 잘하셨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는 일본으로서도 국제사회 동의를 이끌어낼 만한 반박을 하기가 힘든 예. 거고요. 근데 제국주의 침략 이런 워딩은 감정선을 건드린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4대 외교하는데 굉장히 대체로 우리가 공감하는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천명을 한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좀 강경한 발언이 나간 건 최근에 일본이 북핵 문제 등등을 둘러싸고 보이는 태도 지난번에 와가지고 뭐 연합군사훈련 중단하면 안 된다 이런 내정 간섭적인 발언까지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일종의 규율 잡기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에서 여러분들 함께 보는 시간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15초씩 인사를 기회 드리겠습니다. 진수 의원님. 방송에서 우리 네 분 패널들은 앞으로도 만날 자주 것 볼 것 같아요. 우리 봉도사를 만나기가 힘들지. 너무 자기 위주로 얘기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제가 얘기 좀 하나 할까요? 예. 저는 봉도사 친구인데요. 그 봉도사가 국회의원 떨어지고 감옥 갔다 나오고 그 방송 진행하는 걸 제가 쭉 지켜봤는데 참 하루가 다르게 인간적으로 성숙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요. 서울 사세요? 서울 안 삽니다. 잘 가세요. 그 봉도사 2007년에 우리가 이명박 BBK 때 같이 함께 싸웠는데요. 정말 인간적이에요. 감옥 가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 감옥 간 거 보상 받을 겁니다. 곧. 예, 그때는 알겠습니다. 덜 인간적이었어요. 봉도사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의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곧 MB가 예. 계시던 곳으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제 후배.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분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네 분 인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광고 듣고 4부 비정치회담으로 돌아옵니다.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갑니다. 비정치회담. 자, 정치 뉴스 빼고는 다 있는 시간. 해적은 문화평론가님. 예, 안녕하세요. 예, 강경윤 SBS 퍼닝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스트롱윤 강경윤 기자입니다. 멋져요. 미국에 계신 어머님께 인사하시고요. 어머니 샌디에고. 안녕하세요. 예, 어머님이 기운이 좀 세시죠. 샌디에고. 네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 친정 어머니요? 네, 친정 어머니가 오. 미국에서 지금 열혈 듣고 계십니다. 뭐로 듣죠? 고릴라. 네. 고릴라로 듣고 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거로 끝이에요? 네, 교민들이 많이 들으시거든요. 예, 이 많이 방송을요. 들어요. 예. 다운도 많이 듣고 이제 실시간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래서 더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송윤 강경윤 기자였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차 이번 의원님. 아직 저 잠깐 말 끝낼게요. 진수희 전 장관님 예, 말씀하세요. 진수입니다. 근데 이번 상황을 계기로 저는 정말 우리 사회에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본다든지 이 성상품화 한다든지 이런 아주 보편적인 이런 문화가 정말 이렇게 달라지는 근데 아주 이제 의미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 동일한 이 예, 문제를 예. 가지고 뭐 일부 SNS에서 뿌리 뽑겠다. 정부가 막 뿌리 뽑겠다. 이건 뿌리 뽑을 수 없는 문제다. 이러면서 의식의 이제 또 문제라서 예. 문화의 문제. 이건 정권이 정부가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 일종의 근데 사회 계몽 운동 아니에요? 계몽인데 그래도 정부가 좀 주도하면서 이 제도적인 충격파를 사회에 계속 예. 던져야 이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지게 그렇지. 되지. 이게 정부가 할 일이 아니고 이건 사람들의 문화의 문제고 의식의 문제다. 이러면 예. 하세월이 걸려요. 아니, 예, 그러니까 예. 정부가 아니, 제도적인 동의합니다. 충격은 줄 필요가 그러니까 있다. 저도 오늘 박원석 의원님이나 진수 의원님 말씀 이 세 분 네 분 말씀을 들어봤더니 적어도 이번 국회에서 우리가 강간에 관련 법령은 반드시 개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 이런 사람들인데 심지어는 그 노동 현장에서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성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보수적이면서 가부장적인 보수적이 아니라 잘못됐던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그런 차별적인 게 자기도 이게 잘못됐다는 의식 없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거는 뭐 그 문제 영역으로 뭐 이념의 문제 영역으로 끌고 갈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현상이 있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지금 정현백 장관으로서는 이제 억울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그 취임하기 이전에 있었던 그 누적된 사례를 가지고 지금 유엔에서 지적받은 것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과거 일이니까. 그건 그렇다 쳐도 저는 정현백 장관은 우리나라에 활동하는 여성들 중에서도 이 성차별에 대한 의식이 누구보다도 굉장히 강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온 이후에 그분이 제대로 이런 문제에 관해서 목소리를 냈다던가 그런 기억이 없어요. 심지어는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 건부터 해가지고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고 존재감 지금 미투 이 운동이 벌어지는 이 국면에서는 저는 정현백 같은 장관 같은 분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려야 되는데 전혀 안 들리고 있다는 게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의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이렇게 확장되고 그래서 곳곳에 직장이든 사회적 활동이 이렇게 늘어나고 뭐 비율도 높아지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어떤 문화적 질적 성숙의 단계로 전환돼야 될 어떤 계기가 이번 미투 운동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저희들도 이제 민주주의 운동하거나 소위 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가정 내에서 보면 매우 그 가부장적이고 또 군대 다녀오면 본인은 어떠세요? 본인은? 저도 사실은 곳곳에 그런 그 느낌이 있죠. 부인과 남편 관계에서 아무튼 여러 가사노동부터 해서 인식의 육아 문제나 부인이 할 일, 남편이 할 일 이런 것이 그러니까 군대 문화, 가부장제 문화 이런 것이 막 믹싱되면서 이제 나타나다가 이것이 이제 막 성폭력 이런 걸로 때로는 극화되다가 지금 터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시기에 우리 문화의 질적 어떤 대전환의 시기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에서는 그 국제사회 수준과 좀 맞추겠다. 이런 뭔가 결의가 있어. 법안은 지금 15개나 쏟아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저한테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걸 구분해야 돼요. 성상품화 문제, 강간 문제, 그다음에 권력에 의한 그 성희롱 내지는 어떤 뭐 농단 문제 이건 다 구분해야 돼요. 근데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강간이나 성상품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또 별도로 얘기돼요, 진수희 의원님. 왜냐하면 그 인간의 DNA가 남자 수컷은 많은 곳에 씨를 심으려고 하고 있고. 위험한 점점 위험해지고 있어요. 제 얘기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이게 이 진화론에 의해서 이게 입증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는데 그것을 문화를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하고 자기 통제하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문화의 위대함이 그겁니다. 그 동물의 왕국 좀 많이 보세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이 문화와 관련해서 그러면은 이 강간이나 성상품이나 이 문제는 별도로 이제 다시 다뤄야 돼. 그렇게 드러나기가 힘든 게 이게 지금 최근에 미투 운동에 참여하는 그 사례들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이게 현장에서 권력관계의 맥락 속에서 그렇죠. 일어나기 때문에 명백한 강간의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저항하고 강하게 의사표시하고 이런 게 굉장히 힘든 이런 권력관계 맥락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더 문제가 크다. 이 강간 관련 그 형법은 좀 개정돼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여성계에서는 오랫동안에 본인의 거부 의사가 분명한 걸로 확인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강간죄 구성 요건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입증이 또 너무 아직 까다로워요. 우리 그 법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 뿌리 깊은 가부장 문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이런 문화가 팽배한 속에서는 소위 우리나라에 지금 진보적인 사고를 하는 그러니까 인권을 굉장히 중시하는 이런 사람들마저도 맞습니다. 이 그러니까 성차별 의식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저는 전에 보면 노동운동 굉장히 강하게 하는 사람들
굉장히 인권 중시하고 굉장히 이 평등의식 강하고